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깊은 인연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의 진심은 무엇일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닐 텐데,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며 인간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질문은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타인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오랜 철학적 탐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을 넘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오해와 갈등은 줄어들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타인의 본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겉모습에 현혹되곤 합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능숙한 표정, 혹은 능청스러운 행동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의 본성은 눈빛이나 행동, 표정보다도 말에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을 담아내는 말투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 살아온 태도, 심지어는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상처와 진정한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 상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불평과 비난이 잦은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솔직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고방식과 문화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투는 그 사람의 심리적 구조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드러내는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본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참으로 신비로운 힘을 가졌습니다. 어떤 말은 듣는 이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빌려 서로에게 진심을 전달하고, 또 말 때문에 오해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현인들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양의 고전인 논어에서도 공자께서는 말이 앞서면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고 하여 말과 행동의 일치를 역설하셨습니다. 이는 말의 신중함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에토스 연사의 인격, 파토스 청중의 감정, 로고스 논리로 나누었는데, 이 중 에토스, 즉 연사의 인격은 연사의 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결국 진심은 말 속에 담겨 있고, 그 말이 쌓여 습관이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말투는 습관이고, 습관은 곧 인격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선택, 목소리의 톤, 심지어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는 습관까지도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성품을 드러내는 단서가 됩니다. 대화 중에 자주 상대방의 말을 끊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고, 반대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한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본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질문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들이 감춰둔 본성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드러나게 합니다. 흔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말 습관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공감하는지까지 드러내는 효과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혹은 얼마나 타인 지향적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질문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답변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보며 모호하게 답하거나 아예 답변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그 사람의 성향과 대인관계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처럼 적절하고 신중한 질문은 마치 마음의 거울을 들이대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질문들을 활용합니다. 이 질문들은 상대방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고 그들의 가치관, 회복, 탄력성, 그리고 관계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특히 유용한 질문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상대방의 삶과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가장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 즉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끈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결국 극복해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힘든 시기에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언급하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스스로의 노력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내면의 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삶의 고난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더불어 그들의 내면에 자리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사람인지 아니면 좌절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지 그들의 과거 경험담을 통해 미래의 위기 대처 능력까지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사람의 정신적 강인함과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삶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즉 그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낍니다. 또 다른 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삶이
어떤 영역에서 가장 큰 만족감과 기쁨을 얻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하며 이국적인 문화를 접했을 때의 자유로움과 설렘 속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의 성취감과 뿌듯함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기억이나 가족과 함께 보낸 평범하지만 따뜻한 순간을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 기준은 그들의 가치관과 직결됩니다. 돈, 명예, 사랑, 지식, 경험 중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인지, 어떤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통한 행복을 주장했지만, 그 쾌락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평온과 우정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쾌락 또는 만족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대답 속에는 그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한 진정한 욕구와 삶의 지향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행복의 순간을 통해 그 사람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꿈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앞서 행복했던 순간을 묻는 질문과도 연결되지만, 이 질문은 좀 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내면적 동기와 궁극적인 꿈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을 이끄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와 독립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 명예, 돈, 봉사, 지식, 경험 등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가 존재하며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순위는 모두 다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나름의 덕 또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기준점과 궁극적인 목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들의 행동이 가족 중심적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개인의 성장과 끊임없는 배움을 꼽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타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지, 그들의 내면에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까지도 엿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현재의 가치를 묻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가치관의 경계선, 즉 그들의 성격적 한계와 도덕적 기준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용납하지 못하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만큼이나 그 사람의 본성을 잘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나 불성실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정직과 성실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시하고 투명한 관계를 선호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불공평함이나 차별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정의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대가 깊고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 좌시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례함이나 비난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화에서 상호 존중을 중시하며 감정적인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대방이 어떤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나 분노를 느끼는지,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어떤 선이 존재하며 그 선을 넘어서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 정의감과 용기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게으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부지런하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윤리적 기준과 더불어 무엇이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지, 그들의 내면에 깊이 박힌 신념과 가치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경계를 인식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 사람의 감정적 트리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묘사한다고 생각하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자기인식 능력과 더불어 그들의 대인관계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상상하고 평가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처럼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먼저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자존감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배려심 깊다고 말할 것 같다고 답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실제로 친절하고 타인을 잘 배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인식되기를 강력히 바란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고집이 세다고 말할 것 같다고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한 주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답변은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남을 시사합니다. 이 질문은 또한 상대방이 타인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도 드러냅니다.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성숙한 인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가지 질문들은 단순한 대화의 소재를 넘어 우리가 타인의 깊은 본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귀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 서로의 내면을 탐색하고 공감하며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의 본성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본성 또한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